여러분, 만약 여러분 통장에 갑자기 62조 원이 찍힌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와, 로또 당첨보다 좋네 하며 좋아하시겠죠?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돈을 보낸 사람이 애초에 그만한 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없는 돈을 어떻게 보내죠? 2023년 6월 19일 대한민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정확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62만 원짜리 소소한 이벤트 당첨금을 나눠주려다가 손가락 하나 잘못 놀려서 62조 원을 뿌려버린 겁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이 약 600조 원입니다. 그 10%가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증발한 거죠.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이겁니다. 빗썸 금고에는 그만한 코인이 없었습니다. 실제 보유량은 5만 개였는데 뿌려진 건 62만 개였어요. 이게 뭔 소린지 감이 안 오시나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1억이라고 찍혀 있다고 해서 은행 금고에 여러분 이름표 붙은 현금 1억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은행 장부에 숫자만 적혀 있는 거죠. 빗썸도 똑같았습니다. 실물은 없었지만 숫자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유령 코인의 정체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사고가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2018년 삼성증권도 똑같은 짓을 했거든요. 배당금 1,000원 줄 걸 1,000주를 줘서 112조 원짜리 사고를 쳤죠. 그때도 존재하지 않는 유령 주식이 거래됐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주식판에서 코인판으로 무대만 바뀌었을 뿐 시스템의 구멍은 똑같았습니다. 오늘은 이 소름 돋는 62조 원 사고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당신의 코인 정말 거기 있긴 한 건가요? 자, 시작해 볼까요? 2023년 6월 19일 오전 빗썸은 평범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랜덤 박스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총 62만 원을 나눠주는 소박한 행사였죠. 1등은 5만 원, 꼴등은 2천 원. 동네 떡볶이 값 정도 되는 용돈 이벤트였습니다. 자, 여기 용돈입니다 하고 주려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지급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입력란에 금액을 적었죠. 62만 원. 여기까지는 맞았습니다. 62만 원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단위였습니다. 직원은 KRW1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BTC, 비트코인을 선택했습니다. 그 순간 빗썸의 시스템은 충실하게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비트코인 62만 개를 249명에게 나눠 지급하라. 당시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은 약 4천만 원이었습니다. 계산해 볼까요? 62만 개 곱하기 4천만 원은 24조 8천억 원. 아, 잠깐.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요? 아닙니다. 실제로는 더 복잡했습니다. 일부는 개별 지급이 아니라 총량으로 입력되는 바람에 총 62만 개가 뿌려졌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62조 원이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동네 아이들한테 떡볶이 사 먹으라고 2,000원씩 쥐어주려다가 실수로 자기 집 문서랑 빌딩 등기 권리증을 통째로 줘버린 셈입니다. 담당 직원은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클릭. 그 순간 249명의 통장에 천문학적 숫자가 꽂혔습니다.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천억 원어치 비트코인이 순식간에 입금됐죠. 이 사람들은 처음엔 믿지 못했을 겁니다. 뭐야 이거, 오류 아냐? 그런데 거래소의 앱을 열어보니 진짜로 찍혀 있었습니다. 숫자가 실제했던 거죠. 그리고 일부는 재빨리 행동에 옮겼습니다. 이거 오류 맞는데? 빨리 팔아야겠다. 시장에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금융업계에는 팻핑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뚱뚱한 손가락이라는 뜻인데 키보드를 잘못 눌러서 큰 사고를 낸다는 의미죠. 손가락이 두꺼워서 옆 키를 같이 누르거나 0을 하나 더 찍거나 단위를 잘못 입력하는 식입니다. 역사상 유명한 팻핑거 사고들이 있습니다. 2001년 도쿄증권거래소. 미주호 증권 직원이 1주 61만 엔에 팔라는 주문을 61만 주를 1엔에 팔라고 입력. 손실 4천억 원, 약 4천억 원. 2014년 도쿄증권거래소. 니케이 선물거래에서 한 트레이더가 실수로 천문학적 물량 주문, 시장 급락. 2018년 삼성증권. 배당금 1,000원을 줄 걸 1,000주, 당시 시가 4천만 원을 줘버림. 총 112조 원짜리 유령 주식 발행. 빗썸 사고는 여기에 62조 원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팻핑거 자체는 인간의 실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문제는 시스템이 그걸 막아야 한다는 거죠. 비행기 조종사가 실수로 잘못된 고도를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 경보 시스템이 울립니다. 경고, 입력값 이상, 확인하세요. 은행에서 송금할 때 계좌번호 한 자리 틀리면
받는 사람 이름 확인 절차가 나옵니다. 그럼 빗썸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엔터키 누르는 순간 바로 실행됐습니다. 확인 절차도 경고도 한도 체크도 없었습니다. 식당으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주방에 라면이 10개밖에 없는데 키오스크에서 라면 100만 개 주문을 받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주방장이 재료 소진 버튼을 아예 안 만들어 놓은 거죠. 직원은 엔터키를 누른 뒤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뭐야? 이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49명의 통장에 천문학적 숫자가 박혀 있었고 그중 일부는 이미 매도 버튼을 누르고 있었으니까요. 오전 10시 15분 비트코인 시장에 이상 징후가 감지됐습니다. 갑자기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매도 주문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했죠. 투자자들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악재라도 터진 거야? 뉴스를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물량이 쏟아진 겁니다. 일부는 패닉셀에 동참했습니다. 일단 팔고 보자. 그렇게 폭락은 가속화됐습니다. 한편 당첨자 249명 중 일부는 재빨리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거 오류 맞는데 빨리 팔아야겠다. 누군가는 수십억 원어치를 즉시 매도했습니다. 누군가는 다른 거래소로 출금을 시도했습니다. 빨리 현금화해야 해.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은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죽기 바빴습니다. 영문 모르는 개미 투자자들은 왜 폭락해? 하며 비명을 질렀죠. 그 사이 빗썸 내부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전 10시 35분 시스템 모니터링 팀이 이상을 감지했습니다. 비트코인 지급량이 비정상적입니다. 오전 10시 50분 원인이 파악됐습니다. 이벤트 지급 과정에서 단위 입력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오전 10시 55분 긴급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모든 비트코인 출금을 즉시 중단하라. 사고 발생 후 약 40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 40분이 골든타임이었습니다. 이미 일부 물량은 시장에 매도됐고 일부는 다른 거래소로 출금됐습니다. 빗썸은 뒤늦게 문을 걸어 잠갔지만 이미 말들은 마구간 밖으로 달아난 뒤였습니다. 그날 오후 빗썸은 공식 공지를 올렸습니다. 시스템 오류로 인한 비정상 지급돈이 발생했습니다.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며 출금은 일시 중단됩니다. 투자자들은 분노했습니다. 내 돈은 언제 찾아? 출금도 못하게 하면서 무슨 짓이야? 하지만 더 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빗썸이 실제로 보유한 비트코인이 5만 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62만 개가 지급되고 거래됐을까? 여기서부터 진짜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빗썸이 실제로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5만 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62만 개가 지급되고 거래됐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장부에만 적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설명해드리죠. 여러분이 은행에 1억 원을 예금했다고 칩시다. 그럼 은행 금고에 여러분 이름표 붙은 현금 1억이 실제로 있을까요? 아닙니다. 은행 잔고에 홍길동 1억 원이라고 숫자만 적혀 있을 뿐입니다. 실제 현금은 은행이 다른 곳에 대출해주거나 투자하는 데 쓰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인터넷 뱅킹으로 친구한테 100만 원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장부에서 여러분 계좌에서 100만 원을 빼고 친구 계좌에 100만 원을 더합니다. 실제 현금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숫자만 옮겨 적는 거죠. 이걸 장부 거래, 레저 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빗썸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팔 때 실제로 블록체인 상에서 코인이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빗썸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옮겨 적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A가 빗썸에서 비트코인 1개를 삽니다. 빗썸 장부 A 계정 더하기 1 BTC. B가 A한테 비트코인 1개를 팔았습니다. 빗썸 장부 B 계정 빼기 1 BTC. A 계정 더하기 1 BTC. 실제 코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빗썸이 보관하고 있는 총량은 그대로고 장부에만 숫자를 옮겼을 뿐이죠. 이게 문제가 될까요? 평상시엔 아닙니다. 오히려 효율적이죠. 블록체인에서 실제로 코인을 옮기면 수수료도 들고 시간도 걸리니까요. 하지만 한도 체크가 없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통장에 갑자기 62조 원이 찍힌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와, 로또 당첨보다 좋네 하며 좋아하시겠죠?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돈을 보낸 사람이 애초에 그만한 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없는 돈을 어떻게 보내죠? 2023년 6월 19일 대한민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정확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62만 원짜리 소소한 이벤트 당첨금을 나눠주려다가 손가락 하나 잘못 놀려서 62조 원을 뿌려버린 겁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이 약 600조 원입니다. 그 10%가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증발한 거죠.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이겁니다. 빗썸 금고에는 그만한 코인이 없었습니다. 실제 보유량은 5만 개였는데 뿌려진 건 62만 개였어요. 이게 뭔 소린지 감이 안 오시나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1억이라고 찍혀 있다고 해서 은행 금고에 여러분 이름표 붙은 현금 1억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은행 장부에 숫자만 적혀 있는 거죠. 빗썸도 똑같았습니다. 실물은 없었지만 숫자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유령 코인의 정체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사고가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2018년 삼성증권도 똑같은 짓을 했거든요. 배당금 1,000원 줄 걸 1,000주를 줘서 112조 원짜리 사고를 쳤죠. 그때도 존재하지 않는 유령 주식이 거래됐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주식판에서 코인판으로 무대만 바뀌었을 뿐 시스템의 구멍은 똑같았습니다. 오늘은 이 소름 돋는 2019년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장부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증권사나 거래소가 내부적으로 장부만 옮겨 적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건 효율성 때문에 허용된다는 거죠. 실제로 주식이나 코인을 일일이 옮기면 비용도 들고 시간도 걸리니까요. 그럼 뭐가 문제냐고요? 한도 체크, 서킷 브레이커가 없다는 겁니다. 증권사나 거래소는 자신이 보유한 것보다 많은 물량을 지급하거나 거래할 수 없어야 합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보유량 초과, 거래 불가라고 튕겨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빗썸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식당 주방에 라면이 10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키오스크에서 손님이 라면 100만 개를 주문했습니다. 정상적인 시스템이라면 재료 소진, 주문 불가라는 메시지가 떠야 합니다. 빗썸 시스템은 네, 라면 100만 개 주문 접수됐습니다 하고 주문서를 주방에 넘깁니다. 주방장은 점점점 하며 당황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삼성증권 사고 때도 똑같은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났는데도 빗썸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또야? 너희 정신이 있어 없어? 하지만 이미 사고는 터졌고 이제 남은 건 청구서였습니다. 잘못 받은 돈 돌려줘야 할까요? 당연합니다. 민법 741조 부당이득 반환 조항이 있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쉽게 말하면 잘못 들어온 돈은 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길 가다 주운 지갑도 가지면 점유이탈물 횡령죄입니다. 하물며 통장에 잘못 꽂힌 62조 원 쓰는 순간 쇠고랑입니다. 실제로 과거 사례들을 보면 은행 오입금 사건, ATM 기계 오류로 통장에 수억 원이 잘못 입금됐는데 그걸 인출해서 쓴 사람들이 횡령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삼성증권 유령 주식, 잘못 받은 주식을 판 직원들 중 일부가 형사고발됐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이어졌습니다. 빗썸도 똑같았습니다. 사고 직후 빗썸은 긴급공지를 올렸습니다.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은 즉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반환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99.7% 회수 완료. 대부분의 당첨자들은 겁을 먹고 코인을 돌려줬습니다. 괜히 욕심 부렸다가 감옥 가면 어떡해. 하지만 0.3%는 미회수였습니다. 일부는 이미 다른 거래소로 출금해서 현금화했습니다. 일부는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일부는 난 몰라, 이거 내가 당첨된 거야 라며 버텼습니다. 빗썸은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에 형사고발도 했죠. 법조계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100% 빗썸이 이깁니다. 판례가 명확하니까요. 실제로 법원은 비슷한 사건에서 항상 잘못 받은 돈은 돌려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피해자들이 등장합니다. 제8장 신뢰의 문제, 우리는 안전한가? 사고 당일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 일반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습니다. 왜 갑자기 떨어져? 하며 패닉셀을 했던 사람들, 폭락할 때 사야지 하며 바닥에서 주웠는데 더 떨어진 사람들, 이들은 억울했습니다. 왜 빗썸 실수로 우리가 피해봤는데 누가 책임져? 빗썸은 고민 끝에 보상안을 내놓았습니다.
폭락 피해자에게 차액 플러스 10% 추가 보상.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4천만 원에 샀는데 폭락으로 3,500만 원이 됐다면 손실 500만 원, 보상 500만 원 플러스 50만 원, 10% 550만 원.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수용했죠.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내 코인이 진짜 거기 있긴 한 거야? 이 사건을 통해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거래소 앱에 찍혀 있는 숫자가 반드시 실물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걸요. 은행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1억이 있다고 해서 은행 금고에 여러분 이름표 붙은 현금 1억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은행은 중앙은행 감독을 받습니다. 예금자 보호법도 있죠. 은행이 망해도 5천만 원까지는 국가가 보장합니다. 그럼 암호화폐 거래소는 감독기관이 약합니다. 예금자 보호도 없습니다. 거래소가 망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코인은 그냥 증발합니다. 실제로 2022년 루나테라 사태 때 코인 가격이 폭락하면서 거래소들이 출금을 막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돈을 못 찾았죠. 이번 빗썸 사태도 비슷했습니다. 시스템 오류로 출금이 중단됐고 투자자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거래소를 믿을 수 있나? 내 코인이 정말 안전한가? 혹시 거래소가 내 코인을 몰래 쓰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이 퍼지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거래소에서 코인을 빼서 개인 지갑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직접 보관하는 게 낫겠어. 금융당국도 움직였습니다. 거래소 시스템 전면 점검 실시, 특히 한도 체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사했습니다. 보유량보다 많은 물량이 지급되거나 거래되는 걸 막는 안전장치가 있는지요. 결과는 대부분의 거래소가 미흡했습니다. 당국은 명령했습니다. 6개월 안에 시스템 개선 완료하라. 안 하면 영업정지다. 하지만 이미 신뢰는 금이 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빗썸 62조 원 오입금 사고의 전말입니다. 정리해볼까요? 사건의 발단, 직원이 62만 원을 62만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한 팻핑거 에러. 사건의 본질, 거래소가 실제 보유하지 않은 물량도 장부상으로는 얼마든지 지급할 수 있다는 시스템의 허점. 사건의 교훈, 한도 체크 시스템이 없으면 유령 코인 또는 유령 주식이 생겨나고 이는 시장 전체를 혼란에 빠뜨린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내 코인은 안전한가? 솔직히 대답하면 100%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거래소는 은행이 아닙니다. 예금자 보호도 없고 감독도 약합니다. 여러분이 거래소에 맡긴 코인은 거래소를 신뢰하는 것일 뿐 법적으로 완벽히 보호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거래소 분산. 한 곳에 몰빵하지 말고 여러 거래소에 나눠서 보관하세요. 2. 개인 지갑 활용. 장기 보유할 코인은 거래소가 아니라 개인 하드웨어 지갑에 보관하세요. 3. 시스템 확인. 거래소가 준비금 증명, 프루프 오브 리저브스를 공개하는지 확인하세요. 실제로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보여주는 거래소를 선택하세요. 이번 사건은 62조 원짜리 경고장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를 입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허술하면 유령을 만들어냅니다. 주식판에서 유령 주식이 나타났고 코인판에서 유령 코인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어디일까요? 혹시 여든의 통장은 안전한가요? 한 줄평. 없는 돈도 숫자로는 만들 수 있다. 빗썸 62조 원 사고는 장부거래라는 금융 시스템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며 우리 모두에게 내 돈이 정말 거기 있는가? 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